속옷을 벗은 모습을 안 보여줬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옷 입은 상태에서 어떤 볼륨감만 알고 있었다면.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최근에 친구가 가슴 수술을 너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남친이 가슴 수술한 여자를 좀 싫어한다고 해서 고민이래요. 제 친구가 가슴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남자친구 의견보다는 본인이 콤플렉스라고 느끼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가슴 성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몰래 수술을 한다고 해도 볼륨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남자친구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다른 친구의 얘기긴 한데 뽕을 항상 착용하고 있었다면 몰래 수술하는 게 괜찮을까요?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네. 속옷을 벗은 모습을 안 보여줬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옷 입은 상태에서 어떤 볼륨감만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속옷을 벗더라도 겨드랑이 절개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요즘에는 수술 직후에도 티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초반에는 가슴 보형물이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과다한 움직임은 좋지 않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75AA컵이거든요. 근데 혹시 몇 컵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75AA컵도 최대로 커질 수 있는 사이즈가 당연히 전부 다르죠. 피부의 탄력, 본인 가슴의 자산, 지방량, 피부에 늘어나는 정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평균 여성들이라면 풀 B컵 이상으로 충분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플까봐 수술하는 걸 좀 무서워하는데 이게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 직후부터 일주일 동안 잘 못 움직였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당일날 집안일을 조금씩 보셨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수술 시에 얼마만큼 정확한 박리를 출혈 없이 하셨는가에 수술 후에 통증 및 멍이나 부기 등이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제 수술 다음날 환자가 클럽에 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클럽이요? 네, 이렇게 놀았대요. 이렇게 놀았대요. 그리고 가슴 수술은 10년에 한 번씩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원장님? 이건 제가 몇 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식염수 보형물을 자주 썼었어요. 식염수 보형물은 실리콘 외피에 체크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즉 실리콘 보형물 안은 비어있는 상태로 보형물을 삽입하고 나서 그 체크밸브를 통해서 식염수를 채워 넣어서 가슴의 볼륨을 키우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체크밸브를 통해서 가슴 피부 및 근육의 압박으로 인해서 안에 들어있던 식염수가 이제 그 체크밸브를 통해서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슴 볼륨이 줄어들어 쭈글쭈글해지겠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심지어는 완전히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현재는 실리콘 젤 타입의 보형물을 사용해서 새어나올 수 없는 밀봉된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가슴 안에서 파열이나 구용구축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서는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하다고 했는데 혹시 가슴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따로 있나요?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피막구 쪽이 가장 심하겠죠. 일단 보형물을 삽입하면 우리 몸은 이물질로 그 보형물을 반응하고 얇은 피막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상이지만 그 피막이 비정상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두꺼워져서 보형물을 압박하게 된다면 촉감도 딱딱해지고 심하면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보형물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피막 구축의 원인으로는 과도하게 큰 보형물을 넣었거나 또는 박리가 좀 부족했거나 또는 환자분의 자가 면역 문제 또는 수술 시에 과도한 출혈 등이 그러한 원인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슴 보형물의 터지는 파열인데요. 최근에는 보형물 회사에서 8겹이나 또는 블루실을 적용하는 등의 매우 튼튼하게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슴 안에서 파열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술 당시에 손가락으로 보형물을 계속 찔러서 삽입을 한다면 찔러 넣을 때 외피가 얇아져서 빨리 파열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근 캘러 판넬이라는 가슴 보형물 삽입용 짤주머니를 사용해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형물 외피가 손상돼서 삽입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형물 파열률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가슴 수술도 재수술이 많다고 들었는데 재수술은 왜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재수술에서 부작용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슴 모양과 촉감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은 전부 다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보형물이 프리미엄이다, 지인은 400cc를 넣었다 한다, 똑같이 해달라는 등 정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은 본인 각각의 피부 타입이나 흉곽의 모양 또는 기본 가슴 자산에 적합한 알맞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봤을 때 가슴의 모양이나 촉감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부가 매우 얇고 가슴 자산이 전혀 없는 환자분이 그 좋은 프리미엄 보형물인 모티바를 삽입하게 된다면 수술 후에 가슴 촉감이 매우 탱탱볼 같이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비용적으로는 더 저렴하지만 서브리미트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나 일반적인 스무스 계통의 보형물이 모양과 촉감에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순간에도 가슴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가슴 승형 후에 가슴에 대한 콤플렉스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상담 후에 저와 같이 숙련된 전문의에 의한 정상적인 수술로 이어진다면 통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여태까지 고민한 시간이 아깝고 무색해질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주위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